회원님들 반갑습니다. CS 인베스트입니다. 3월 30일 수요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사이 미국에서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옐런 의장의 입에서 시작하고 옐런 의장의 입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마리오 드라기 과거에 옐런 의장 이전에 우리가 봤을 때 FMC 같은 경우에는요, 뭐 매파다 비둘기파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상황인데,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는 뭐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좀 더 시장을 생각하는 발언들을 해주는데요. 이전이었죠. 전 의장이었던 버냉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공격적인 발언들을 한 번씩 하고는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지금 옐런 의장의 말 한마디에 뭐 환호를 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여기에 많은 관심을 뒀다라고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좀 더 중요하게 체크를 하고 가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들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시장을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좀 가려갈 것을 가려가야 되는지, 우리가 좀 더 신중한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국내 시장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 넘어가서 나머지 이야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에 국내 시장 28일 글로벌 영향을 먼저 받았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미뤄질 것이다 라는 전망에 혼조세를 보여줬었던 미국 증시, 그리고 유가는 소폭 하락을 했었고요. 그 다음 옐런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시장 좀 한산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진 않았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난 뒤 시작되었던 우리나라 증시 흐름들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전날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흐름들이 뭐 뒤로 가면서 강했다라기보다는요, 그냥 주춤주춤 하는 상황이었어요. 크게 치고 가지는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막판에 다시 고개를 들어줬다라는 거, 장중에는 특별한 움직임 보여주지 않고 있다가 뒤로 가면서 외국인들의 선물, 그리고 외국인들의 비차익 매수가 나타났다라는 건데요. 이건 역시 어제도 똑같이 보여줬습니다. 외국인들 뒤로 가면서 수급의 변화를 줬다라는 건데요. 어제 특별한 것은 선물에서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났었습니다. 처음엔 많이 들어왔었어요. 들어왔다 그때부터는 또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막판에는 또 매수로 전환을 해주는 외국인들의 모습들, 참 강하다라면 강하고요, 진득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진득하게 들어온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외국인들 움직임 속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종목들을 본다 그러면 지수는 지금 잘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 올라가다가 조정을 주고 다시 또 고개를 들어주는 상황들, 한 번 정도의 눌림을 주거나 차익 실현이 나오고 난 뒤에 2차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에 현재 자리는 강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강한 자리로는 주요하게 자리를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업종들마다도 보시면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제는 철강주들, 그리고 증권주들의 강세가 있었는데 주식시장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은, 가장 컸던 것은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에서 위원들을 매파적인 위원들이 아니라 우호적인 비둘기파적인 위원들을 이제 선임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으로의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었겠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에 자금이 더 몰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함께 풀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금리 인상에 먼저 방향을 두고 이렇게 선임을 한다라는 거, 사실 결국은 시장에 금리를 낮춰가지고 돈을 더 풀어서 연명해 간다라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상황들도 좀 우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것은 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매수가 들어왔었고요. 특히나 셀트리온의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이 1,000억 원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 하지만 기관들은 매도였는데요. 투신에서는 매도는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매도량은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에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하지만 최근 들어 비차익 매수량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비차익을 통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투신이나 기관 쪽에서 비차익을 통해서 매도가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팽팽히 비차익에서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는 제가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습니까? 비차익의 매수의 강도가 조금 약해졌다. 약해진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수의 지금 탄력은요 좀 많이 약해져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참고를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일 새벽 예정된 옐런 준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연설 앞두고 경기 심리를 제한적인 흐름은 보였습니다만은 충분히 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관들은 지속적인 매도가 나갔었다라는 겁니다. 옐런의 어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제 오늘부터 시장은 이것에 따라서 환호를 한다라고는 많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요 한 번 정도 더 쉬어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유 말씀드린다고 했던 것처럼 요거는 뒤에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62%포인트 다시금 5일선에 올려놓았고요. 21선과 5일선의 이격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어제의 양봉 차트로 그냥 일반적인 종목 차트로 본다면 좋은 차트예요. 그런데 이게 다음날 음봉이 나와버린다 그러면은 역시나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자리가 되겠다. 지금 오늘 떴다가 치고 가지 못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단봉이 뜨면서 물량으로 소화를 하는 모습이 나와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음봉이 나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때는 아래를 조금 더 생각을 염두에 둘 수도 있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삼성전자 마이너스 끝났습니다만은 그래 크게 내려가지는 않았다라는 점이 되겠고요. 한국전력, 현대차, 기아차 등에서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은행주들 그리고 증권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었던 상황들이었고요. 화학주도 정유주도 좋은 모습 나타냈습니다. 초반에 외국인들의 움직임 끝까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초반에 급격한 상승 이후에 외국인들 선물에서 대량 매도가 나오면서 상승했던 자리를 좀 내려왔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좀 회복이 되는 끌어올리는 꾸역꾸역 끌어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기관들에서는 투신의 매도가 있었고요. 연기금은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타 법인에서 지속적으로 삼성전자에 자사주 매입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 삼성전자를 받쳐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삼성전자 드디어 이제 예상치 영업이 좀 올렸습니다. 예상치를 일려 지금 6조 원까지 올렸는데요. 기존 보다가는 적게는 5천억, 많게는 1조 원 이상 영업이익을 높게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우호적인 상황들 그리고 갤럭시의 S7의 판매 호조에 따른 기대감, IM 사업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실 수는 있는데요. 그만큼 주가는 이제 어느 정도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올라왔듯 가격에 따른 대한 부분 때문에 올라왔든지 간에 어쨌든 주가는 상승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폭은 좀 제한적일 수는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고요. 하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 시장은 조금 더 확인을 하고 가고자 할 겁니다. 그래서 4월 둘째 주 정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 우리가 한번 기다려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주는 현대증권 메가본 입찰 결과 하루 연기했다라는 건데요. 이제 새로운 곳이 이제 또 참여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현대증권 같은 경우에는 어제만 하더라도 이거 좀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했는데 밤 사이에는 좀 다른 뉴스들도 나와줬습니다. 요 매가까지 끝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생각할 때는 처음에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은 흥행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흥행이 좀 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박정호 회장 공식 취임 재무구조개선 기대감이었고요. 오늘 아침 또 나왔던 뉴스 중국의 지금 건설기계 쪽으로 판매가 호조가 되고 있다. 이미 지금 판매량을 보더라도 판매량이 400대가 넘어갔다라는 뉴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또한 중국의 주택 착공 건수 그리고 비율적으로 봤을 때 많이 좋아졌다. 전년 대비해서 많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포인트를 두면서 두산인프라코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작기계 부분을 이제 매각을 하고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두산인프라코어인데요. 지금 가격에서는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은 과거의 두산인프라코어에 비하면은 한없이 좀 떨어져 있는 상황들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주식은요. 네, 오늘 시작하고 내일 시작하는 사람이 제일 더 수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그때 좋다고 해서 들어간들 만약에 이게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의미 없다라는 것처럼 참 그러한 게 우리가 하면서 참 불편한 네, 진실인 것 같습니다. 두산인프라 고 지금 뭐 긍정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긍정적인 이야기 나오면서 계속 떨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긍정적이었으면 왜 자꾸 떨어질까요? 그죠? 그만큼의 기업의 실적이 나오지 못하고 호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하락을 보여줬겠죠. 자, 파미셀 척추 손상 줄기세포 치료제 효과 입증했다는 소식 강세였고요. 한진해운 런던 사업 666억 현지 부동산 투자회사에 매각했다는 소식. LCD 풀은 LCD 패널 가격 상승과 OLED 성장의 2분기 흑자 전환 기대가 된다. 오늘 아침에도 LCD 풀에 대해서 흑자 전환 기대가 된다고 했는데 역시나 LCD 풀 같은 경우에도요. 네, 흐름은 뭐 좀 제한적일 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 추가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참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속지 맙시다. 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연초 되면요. 항상 좋은 이야기밖에 안 나오고요. 분기 초 되면 좋은 이야기밖에 안 나옵니다. 부진했지만 좋아질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그러다가 회복이 미치지 못했다. 그럼 주가 떨어지고요. 실망감이다. 충격이다. 쇼크다.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요. 좋아질 것이다. 괜찮아질 것이다. 막연하게 기사 내용 보고 가지 마십시오. 증권사에서도요. 그 기업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까지 못합니다. 못 간다고요. 까버리면 만약 그 좀 큰 기업이다 하면 광고 빼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냥 TV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것 같죠. 실제적인 이야기고 너무 그렇게 해버리면 야 저기 얘네들 우리 저렇게 지금 회사를 까고 있다. 광고 빼자. 그런 식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한 증권사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시장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큰일 났습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누가 합니까? 그럼 주식 투자 안 하면 증권사들 뭐로 돈 벌어 먹고 살아요? 어떻게 해요? 응? 수수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수수료가 나옵니까? 수수료 안 나오잖아. 그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부정적 이야기를 계속 못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러한 내용들이 나왔을 때요.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내 걸로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좋다고 해서 그런 경우가 많을 거예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고객들을 대하고 전화통화를 하다 보면 어떻게 해서 접근하셨어요? 그럼 이거 뉴스 봤더니 이거 좋다 그래가지고 샀어요. 네. 괜찮다 그래가지고 샀어요. 이 부분 좋다 그러던데요. 앞으로 기대가 된다고 하던데요.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가 한계이기 때문에. 하지만 왜 정말 좋은지 한계점은 뭔지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어떤 건지를 좀 체크하고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코스닥 1.48 코데시 컴바인에 영향이 있었죠. 어제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시가총 4위로 이제 밀려났어요. 그래서 당당히 4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음봉이 나오다 어제 상한가를 어제 양봉이 나왔던 코스닥 다시 한번 멈춰줄 자리에 그냥 멈춰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어제 셀트리온의 강세도 있었기 때문에 어제 전체적인 종목들 강세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엊그제만 하더라도 보십시오. 엊그제만 하더라도 어떤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죽네 나 죽네 왜 이렇게 떨어지나 큰일 났네 역별이네 이평선 다 무너졌네 그러다가 어제 봤더니 다 멈추고 다 위로 올려버립니다. 허무합니다. 그러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해서 지금은 내가 언제 빨리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하는 거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잡아가지고 기다릴 수 있는 거 기다리는 거 들어가세요. 저희도 추천을 드릴 때에 잡아서 기다리고 떨어지더라도 추가로 잡을 건 잡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 들어가야 된다고요. 지금은 뭐 빨리 치고 빠진 데서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지금 2000포인트 다 왔는데 그럼 코스피 종목도 한번 보십시오. 일주일 전에 사놓으면 지금 다 수익입니까? 다 수익 같아요? 모두 다? 아니잖아요. 네? 아니라고. 이해되시겠죠, 회원님들? 그럼 거기서 올라간 것만 골라서 들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네. 얼마나 힘들어요. 멸치 먹으면서 멸치 속에 있는 꼴뚜기 찾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아시죠?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잡아놓고 기다렸다가 떨어질 때 버틸 수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OLED 같은 경우에 다 지금 추세 꺾여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제는 또 다 반등 나왔어요. 뭐 어떻게 할 건데 이런 상황에서 안 그렇습니까? 그럼 손절로 대응하고 다시 또 들어갈래요? 손절하고 난 뒤에 또 재접근했다 안 되면 또 손절하고 다시 또 들어가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결과가 마지막 결과 가장 좋게 나오면 내 계좌는 다 살아납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간에서 매도세를 이어갔다. 외국인의 순매수 강세에서 상승폭 확대를 보여줬습니다. 기간의 매도였다라는 겁니다. 기간의 매도. 기관들이요, 어제도 제가 시장방송 할 때 그랬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매도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나가고 코스닥에서 나가고 있어요. 지금 팔기에 지금 급급하다라는 겁니다. 왜 자꾸 팔아야 될까요? 코스닥 특징주 크로바이텍 독일 부품업체 무선 충전 모듈 단독 공급한다. 크로바이텍 무선 충전 그러면 항상 나오는 단골 손님이에요. 멜파스 얘들은 과거에 터치 패널 그리고 태블릿 PC의 가장 큰 기대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멜파스는요 과거에 주가도 보면은 뭐 4만원대 이상에서 놀고 그랬었어요. 신규 상장하고 그러고 난 뒤부터 계속 내리막이었습니다. 중국 반도체 발전 투자 기금에서 180억 투자 유치했다는 소식에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웰메이드 예당입니다. 청호 컴넷이 지분 151만 주 인수미 중국 시장 진출인데 왜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이 있습니까? 읽어보시면은 이전에 중국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마련해놓고 웰메이드 예당이라는 부분들 청호 컴넷이 지분을 인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아모텍 삼성페이 중국 서비스 실시 들어왔습니다. 저희 CSI 차트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아모텍 빼지 않고 계속 놔뒀던 이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앞으로의 이슈 보면은 시범 실시가 들어갔을 거고요. 결국은 삼성페이, 애플페이하고 붙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뭐 아모텍, 한수테크닉스, 한수테크닉스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삼성페이 관련 주는 계속해서 보세요. SNL 관계사 3D 팩토리, VR과 홀로그램 등 삼성자에 공급 중이다라는 겁니다. 관계사예요. 그래서 어제 강세를 보였고요. 콕콤도 같이 좀 따라가는 모습들 보여줬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이 외에 어제 OLED 관련주들 좀 반등이 나와줬어요. 다시 지지라인 테스트 구간에 좀 진입을 해가지고 지지를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개별적인 뭐 테마주들 같은 경우 전체적인 종목도 움직이면 좀 주춤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도요 우리가 좀 종목별 선별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점. 다우지수 초반에 약세로 시작을 했다가요 옐런 의장의 발언이 나오고 난 뒤에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나스닥은 초반부터 좀 상승하고 있었고요. 어제 애플의 강세가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뉴욕 증시 국제유가의 급락이 하락 출발했다. 하지만 옐런 의장의 금리 인상에 대해 신중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시장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건 뭡니까? 금리 인상을 하지 않거나 금리 인상을 2번 하고 금리 인상을 6월달에 한다라는 건데요. 시장이 좋다, 회복이 되었다, 물가 상승률, 실업률 최저의 상황까지 왔다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자금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금들을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고요. 달러의 강세가 강달러가 된다라는 거예요. 경기가 괜찮아져가지고 강달러가 간다라는데 왜 그게 나쁘다라는 겁니까?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거, 좋은 거 어떻다라는 거예요. 옐런 의장이 이야기했을 때 조심스럽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시장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아직까지 이런 속도로 갈 만큼은 아니다. 지금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다. 금리 인상이 지금 만약에 하게 된다 그러면은 4월달 하게 된다 그러면 시장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충격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시장이요 부양책이라는 것 뭡니까? 부양하기 위해서 좋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뭔가를 끌어올린다라는 거예요. 시장에 돈을 풀고요. 비정상적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비정상을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이었죠. 속도와 폭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진짜 완만한 속도와 완만한 폭으로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래서 이러한 방향을 급격하게 바꾸진 않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제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냐면요. 시장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가다가 지금 생각만큼 시장이 좋지 못하다.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부진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나타날 수 있을 거고요. 아니 시장이 생각만큼 괜찮다. 그러면 빨리 여기서 금리 인상을 하고 가야 되겠다면 시장은 당연히 또 그것도 부작용이 작용할 수 있겠죠. 왜? 난 즐기고 싶다 이거예요. 충분히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나이인데 나는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요. 아빠가 마련해준 집에서 살고 싶다라는 겁니다. 너 나가서 돈 벌어. 싫어. 나 좀 더 있을래.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힘들 거 아니에요. 내가 돈 벌 수 있고 돈 벌 여력이 된다 하더라도 편안한 생활 좀 못하고요. 생각 좀 없이 있어도 되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항상 지나쳐야 되는, 거쳐가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문제는 결국 중국이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해줄까라는 거예요. 중국이 작년도 8월 때만 하더라도요, 중국 시장 급락하고 미국 시장 급락했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미국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중국의 지표가 잘 나오지 못하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속도를 조절하려 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 같은 중국의 신경 쓰기보다는 국제효과나 이런 것도 초점 두는데요. 이제 딱 두 가지가 될 겁니다. 과연 중국이 여기서 얼마만큼 회복이 될 것이냐, 국제유가가 얼마 반등 나오실 것이냐라는 겁니다. 만약 국제유가 여기서 급락이 나오진다 그러면 시장은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냥 속도 조절이 아니라 지금 이 시장이 회복되기에 참 걸림돌이 또 생겼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수요가 아닌 상황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수요가 없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유가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은, 국제유가가 올라가야 에너지 업종들이 괜찮아지고, 에너지 업종 괜찮아져 전체적으로 살아난다라는 걸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최근 미국 경제는 고용시장과 소비지출, 주택시장 호조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 제조업과 수출은 달러 강세 영향은 부진하다. 소비자 신뢰지수 예상치 상해, 주택가격지수 호조세, FBI가 장부 해제 소송 취한 데다 대규모 자산 매입을 개한 기대감으로 2.4% 급등을 했습니다. 국제유가 이란을 비롯한 주요 산유국이 시장 점유 유지를 위해 산유량 동기에 참여 안질 것이라는 우려에 2.8%, 3% 하락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 자,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끊임없는 외국인의 매수입니다.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진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것처럼 들어오는 건데요. 네, 그러다가 또 끊임없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펀드 환매와 엇갈린 수급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환매 물량이 나옵니다. 이러다가요,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봤을 때, 투자자를 봤을 때, 에이 설마 긴가민가 하면서 펀드 환매 계속 나와요. 2000포인트에서 항상 2000포인트만 되면 나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진짜 괜찮은 것 같은 거야. 그럼 그때 다시 물량이 들어온다. 즉 이게 뭐냐면, 그전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나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물량이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고점에 물린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게 펀드의 엇갈린 수급입니다. 엇갈린 수급. 왜? 지 돈 들고 와가지고 해주세요 하는데요, 어떻게 안 삽니까? 사야지. 뭔가에 상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옐런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시장 회복이 아닌 분위기의 다스리기입니다. 시장 회복이 된 게 아니고요, 현재 분위기를 좀 다스려 갔다라는 겁니다. 실적에 따른 종목별 차별합니다. 확실한 거 이제 실적 발표 나오고 하기 때문에 기대감만 보고 가지 말고요, 좀 더 우리가 확실하게 짚고 가야 될 부분들 짚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적 체크하고 가시고요, 예상치, 그리고 정말 어느 정도 이것이 유지를 시켜줄 수 있는지 좀 체크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요. 유가 원달러 환율의 영향입니다. 앞으로 유가적인 부분도 영향 많이 줄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원달러 환율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근데 다시 지금 원화의 강세가 나타났다라는 점 봤을 때에, 추가적인 원화의 강세가 나타날 부분들이 없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가겠죠. 차익 물량. 왜? 환차익이 노린다라는 거. 만약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옐런처럼 발언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겠죠. 원화 강세 시작하면은 1150원대 진입할 겁니다. 1150원대 가가지고, 그럼 그때부터 또 외국인들 매도가 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뭐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우선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장 초반은 당연히 상승이 시작할 겁니다. 그렇지만 시작하는 만큼 어제 우리나라 시장도 나름 괜찮았기 때문에 초반의 상승은 제한적인 모습이 나올 거고요. 시가를 얼마만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건데, 지금까지 올라왔던 흐름들이 있었기 때문에 초반의 탄력은 문제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외국인들 수급에 있다라는 것 초점을 맞추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아침 시황방송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